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고요. 저희 지역구는 대전 유성구 갑입니다. 이름은 고승래입니다. 반갑습니다. 듣는 게 남는다. 미래를 준비하자. 사람이 바꾼다. 정치인들은 사실은 말과 글로서 정치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대부분 그러다 보니까 말을 많이 하는 게 정치인들의 미덕이라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말 잘하는 국회의원들은 여럿 있는데 말 잘 듣는 국회의원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으니 제가 말 잘 듣는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유권자들에게 약속을 했고요. 저희 시민들이 저에게 했던 많은 얘기들 중에서 너무 지나치게 모나지 않는 게 좋겠어. 그게 그럼 저한테 뭐 색깔 없는 정치인이 되란 말씀입니까? 근데 이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런 측면이라기보다는 정치가 사람을 분열시키고 갈등을 조장하는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통합하고 갈등을 치유하는 정치 본래의 역할을 좀 해달라는 그런 주문으로 봐서 그 말씀이 정말로 기억에 남고요. 그거는 제가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 잘 들어서 새기고 있는 그런 화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듣는 게 남는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공동체의 미래를 준비하는 게 정치의 가장 더 중요한 역할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미래가 없는 공동체는 얼마나 암울합니까?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현실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나 갈등들을 또 어느 정도 이렇게 조율하고 조정하지 않으면 미래를 또 만들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미래를 준비하자는 이 화두가 현실의 정치적인 갈등이나 긴장을 해소하는 데도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예를 들면 우리가 싸움을 할 때는 과거를 중심으로 싸울 수도 있고 현실의 이익과 정치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싸울 수도 있고 또 미래를 위해 싸울 수도 있는데 우리 정치는 어찌 보면 계속 과거를 중심으로 싸움을 해왔고 지금은 조금 더 나가서 이제 현실에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앞으로의 정치는 과거하고의 싸움은 좀 그만하고 미래의 쟁점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하고 싸우는 그런 정치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미래를 준비하자. 이게 정치의 기본적인 역할이라고 보고 있고 저는 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초선 재선하면서 상임위를 교육위도 하고 지금 이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하는 것이 바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제 나름대로의 정치인으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상임위도 그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아무리 뭐 기술 문명이 발달하고 사회가 복잡하고 다양해진다 하더라도 이 기본적인 것들을 끌고 나가는 가장 원천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사람이 바뀌어야 세상도 바뀌고 사회가 또 바뀐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미래도 준비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사람이 제일 중요하다. 근데 문제는 사람이라는 것이 그냥 뭐 예를 들면 뭐 자연인 조승래 그거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람과 사람이 서로 만나서 대화하고 서로 엮이고 부닥끼고 하는 과정 속에 만들어지는 그런 것들, 그러니까 인류로서의 사람, 그게 정치의 출발이라고 보고 있고 그게 또 세상을 바꾼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뭐 당연한 얘기죠. 사람이 세상을 바꿉니다. 저는 정치는 사람들을 통합시키는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을 통합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겁니다. 뭐 종교도 있을 것이고, 뭐 학벌도 있을 것이고, 뭐 이념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종교는 다양하지 않습니까? 종교는 기독교도 있고, 불교도 있고, 캐톨릭도 있고. 지역은 또 역시 뭐 영남도 있고, 호남도 있고, 충청도 있고. 학벌은 당연히 뭐 다양합니다. 물론 이제 정치도 정파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정파들끼리 대화해서 뭔가 합의를 만들어내는 게 저는 정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 집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단들을 뛰어넘는 의사결정을 만들어내는 게 저는 정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결국은 정치는 통합을 위한 것이다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 통합을 위한 기술이 바로 민주주의 아니겠습니까? 그 정치의 본질은 그래서 통합과 민주주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1대 국회는 제가 생각하건대 대한민국이 광복이 되고 만들어졌던 재헌의회, 그러면서 정부를 수립한 거 아니겠습니까? 재헌의회에 버금갈 정도로 중요한 국회가 21대 국회가 돼야 된다. 그 의미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실제로 그 20대 국회까지 과정을 통해서 다양한 갈등들이 정리되지 못하고 구조화된 측면들이 많습니다. 갈수록 구조화되어 있습니다. 이 갈등의 이 구조를 뛰어넘을 필요가 있다. 그러려면 재헌의회 수준으로 뭔가 새롭게 출발해야 되겠다. 이게 하나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시대적인 상황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그 기후 생태적인 문제들, 기술적인 이슈들, 또 보건적인 이슈들,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막 중첩되고 나타나면서 우리 사회가 이렇게 이 상태로 가면 과연 지속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지 않았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21대 국회는 국회가 새롭게 일할 수 있는 일의 룰을 좀 정하자는 것이 중요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일하는 국회법을 제출했던 겁니다. 근데 새롭게 일할 수 있는 그 룰 세팅이 안 된 상태에서 정치적 갈등과 긴장이 계속 진행이 되면서 이 갈등의 고를 풀어 헤칠 수 있는 게임의 룰을 새로 세팅하는 것, 그게 저는 정말로 지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하는 국회법을 그래서 제출한 겁니다. 근데 산업혁명 시기의 쌀은 철입니다. 근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쌀은 데이터입니다. 대한민국이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좋은 여건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워낙에 그 국민들이 이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이해도나 관심도가 사실 다른 모든 나라들보다 훨씬 높습니다. 상당히 좋은 여건을 갖고 있는데, 문제는 이 4차 산업혁명을 가속화시키고 확장시키기 위해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결국은 인공지능과 관련된 겁니다. 인공지능의 먹이, 쌀은 바로 데이터입니다. 근데 얼마나 양질의 데이터, 좋은 데이터가 수집되고 분류되고 활용되느냐에 따라서 그 인공지능의 수준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데이터 산업에 대한 그 준비와 정리가 가장 핵심적인 것으로 부각이 된다고 보고 있고요.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K-뉴딜, 그중에 디지털 뉴딜의 가장 핵심이 바로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댐을 만들어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저장하고 분류할 수 있는 댐을 만들겠다라는 이제 구상을 갖고 있는 건데, 근데 이 데이터 댐을 뒷받침하고 데이터를 잘 활용해서 4차 산업혁명의 원동력으로 삼기 위해서는 데이터 관련 기본법들이 정리가 돼야 됩니다. 근데 아직 이게 좀 정리가 안 돼 있는 상황이고, 지능과 육성을 위해서 데이터 경제의 지능과 육성을 위한 데이터 기본법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그것과 관련된 작업들을 진행해서 이제 곧 발의를 할 생각입니다. 조승래, 네 인생의 모토가 반성은 있지만 후회는 없다, 이거 아니냐? 지난 4년, 물론 반성할 거는 많이 있었을 거야. 정말로 후회 없는 4년이었다고 생각하나? 나는 그럴 거라고 믿어. 이게 답니다. 네,